지난주에 비해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강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만큼 춥진 않겠는데요. 휴일이었던 어제 아침부터 부산은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아침은 3.7도로 어제보다 더 높고요.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추위가 좀 풀린 대신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함께 국내 오염 물질도 쌓여서 중부 대부분 지방이 대기가 탁하겠고요. 부산과 울산도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키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습니다. 또 날이 갈수록 공기가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를 보이며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13도, 양산과 울산이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 중반까지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컴퓨터와 반도체는 한일길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항공 화물이 우리나라를 거쳐 지구촌 곳곳을 오가고 있는데 해양에 집중돼 있던 부산의 물류 산업이 이제 하늘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항공 물류 산업의 생생한 현장 임선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보잉 747 화물기 조종석에서 본 하늘입니다. 사납게 천둥 번개가 칩니다.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가 급변하는 돌풍, 윈드시어와 비폭탄, 전쟁터 같은 자연을 뚫고 짐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화물긴 나아갑니다. 운송 중인 특수화물에 특이사항 있으십니까? 비행기로 가득한 하늘길을 통과해 인천에서 싣고 출발한 95톤의 화물이 뉴욕에 도착합니다. 천만의 열정을 쏟았네요. 숨 돌릴 시간도 없이 747 화물기 150억 원짜리 비행기 엔진과 전시용 자동차 등 85톤의 짐을 다시 싣고 이번엔 대서양을 건넙니다.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갈 화물을 브뤼셀 공항에 내려주고서야 우리나라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고국으로 향하는 길에선 백야 현상과 별, 은하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32시간 동안 747 화물기가 지구 한 바퀴를 돌며 운송한 화물은 220톤. 한 해에만 300만 톤의 항공 화물이 우리나라를 오갑니다. 오늘 저녁 6시 25분 부산 MBC 창사특별기획 빅캐리어를 통해 반드시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하는 화물의 사명을 공개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4년 전 2부 리그로 강등된 이후 절치부심해온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마침내 내년부터 K리그 1부 리그로 올라섭니다. 프로축구 부산은 어제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후반 호물로의 페널티킥 선취점과 노보트니의 추가 득점으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승강을 확정지었습니다. 1차전에서 경남과 0대0으로 비겼던 부산은 2차전까지 합계 성적 2대0으로 지난 2016년 2부 리그로 강등된 이후 세 차례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선 끝에 4년 만에 1부 리그 행위 티켓을 따냈습니다. LG 사이언스홀 폐관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계, 교육계에 뒤이어 관할구청에서 폐관 반대 서한까지 보냈는데요.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나섰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폐관을 앞두고 있는 LG 사이언스홀. 지난 1998년 부산 진구 연지동에 문을 연 뒤 지역 어린이들에게 과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부산의 대표 과학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체험형 과학 놀이터로 인기를 끌었지만 시설 노후화와 방문객 감소로
21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폐관 소식에 곳곳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부산과학계와 교육계가 곧바로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고 과학관이 위치한 부산진구 구청장까지 나서 LG그룹에 진정서한을 보낸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는 불매운동까지 예고했습니다. 가 폐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관이 결정된다면 부산 시민사회운동가들은 LG사이언스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의미로 논란이 확산되자 업체 측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이언스홀은 폐관하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학 교육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LG그룹은 부산시와 함께 과학관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청소년을 위한 IT 소프트웨어 교육센터로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과학교육과 직무탐색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홀 폐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한동안 지역사회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오는 2022년 준공할 예정인 국제아트센터와 오페라하우스의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관람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민공원과 북항에 들어설 이 두 시설의 주차면은 각각 135면과 350면, 관람석 대비 0.07면과 0.19면에 그쳤는데요.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지만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의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는 등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가 사적인 용도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부산시는 올 10월까지 모두 5,500여 건의 정보 공개 청구를 접수했는데 한 주민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100여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반복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정보 공개 부서를 전문화하고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올해 발행 예정이던 지역화폐 동백전이 티켓 시비와 무용론에 휩싸였다는 소식인데요. 동백전은 현재 운영 대행사 선정 문제로 모 업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KT의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동네 구청이 10억여 원을 들여 만든 걷기 좋은 거리가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달 중 준공을 앞둔 동래구 온청장로 일대 1.78km 구간은 인도와 차도의 경계 높이가 5cm 정도에 그쳐 불법 주정차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이런 문제를 상시 단속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전국 대학의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해서 개혁으로 이끌어 나가는 교육부 산하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류장수 교수가 위원장으로 연임되면서 4년 연속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과제와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생생 인터뷰 정세민 기자입니다. 경제학자이면서 최저임금위원장 등 정부의 각종 정책 개발에 참여해왔던 부경대 류장수 교수가 제6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구조개혁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선입견에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지금 어떤 분이 저보고 대학의 저승사자라고 합니다. 저는 성격이 전혀 저승사자와 관계는 없는데요. 그 정도로 이 문제가 대학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건데. 향후 2년간의 임기 동안 국내 대학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여서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발전 더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학을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연임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이 더 된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 냉정한 진단과 함께 대학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2024년에 12만 4천 명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정원을 3천 명이라고 보면은 평균적으로 해보면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40개 이상의 대학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지방대 교수인 만큼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인재 유출도 막고 지역 경제도 회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학이 약한 지역은 강한 지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모두를 다 대상으로 하지만 그냥 시장 기능에 맡겨서 수도권 대학이 일방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방식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 대학들이 자생을 가지고 많은 우수한 학생이 모여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서 이번 위원회가 작동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학자로서의 이론적 바탕에 최저임금위원장으로 보여준 조정과 중재 능력을 바탕으로 평가와 지원, 정원 감축과 퇴출 등 대학의 생사가 엇갈리는 냉혹한 현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 화물차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차 노동자들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 제도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40년 넘게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김영수 씨. 하루 14시간 넘게 밤낮 없이 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일상이지만 실제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200만 원 남짓입니다. 운송업체들이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화물차 노동자들의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운송료가 낮기 때문에 가적을 하게 되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 가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고가 나고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이런 악순환이 이처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화물차 운전자들의 일정 수입을 보전하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한정됐고 3년 동안만 적용하는 일몰제로 시행될 예정이라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화물차 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이곳 부산 신항 삼거리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와 일몰제 폐지 촉구가 이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철강이라든지 수지라든지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아직까지 교통연구원이나 조사도 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남 화물차 노동자들도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차 노동자와 운송업체 대표 등으로 꾸려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적정 운임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운송사에서는 이번 기회에 자기들의 안정적인 수익과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 화물 노동자도 그만큼 절실하고 척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위에서 운송업체가 일방적으로 적정 운임을 책정할 경우 즉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3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생활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2,305명을 적발하고 이 중 15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유형 가운데는 보이스피싱 사범이 8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사기 745명, 보험 사기범 516명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지명 수배가 3건을 넘거나 피해액 1억 원 이상, 도피 3년 이상 등의 악성 사기 지명 수배자 46명을 검거하는 실력을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는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합격자를 변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수산부 모 산하기관 이사장 60살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벌금 500만 원을 유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기간제 직원 1명을 뽑는 과정에서 최종 면접 결과 B씨의 불합격이 예상되자 인사 담당자에게 호통을 치며 화를 냈고 이에 따라 B씨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직접적으로 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지 않아 업무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울산 현대모비스를 88대 72로 누르며 5연승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KT는 석점포 3방을 포함해 27점을 몰아친 허훈과 16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한 양홍석을 앞세워 내외곽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따냈습니다. 11승 9패를 기록 중인 KT는 현재 리그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부산 BNK 썸은 어제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청주 KB스타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75대 93으로 대패하며 리그 꼴찌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올해 4월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막대한 산림이 훼손된 해운대구 운봉산의 산림 복원 작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해운대구는 확보한 국비 2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운봉산 88.3헥타르 가운데 산림이 40% 이상 훼손된 47헥타르에서 조림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훼손된 임야가 화재 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복원되는 데는 최고 30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운대구는 운봉산 산불이 경작지 주민의 실수에서 비롯된 만큼 지역 내 산림인접 경작지 소유자와 실경작자 명단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부산 지역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본격화됩니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시설공단과 환경공단, 한전과 KT 등 8개 기관들과 공동으로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내 주요 간선도로 지하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하에서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분석해 내부 균열과 대상물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 지표 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신속한 복구 공사까지 종합 추진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합니다. 시의회 예결특위에 상정된 내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보다 1조 3,380억 원 증가한 17조 1,969억 원으로 오는 12일까지 일정으로 개수 조정과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극지정책과 자원개발 등을 협의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북극 관련 행사인 2019 북극 협력 주간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첫날인 오늘은 오전에 한국과 노르웨이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북극협의회와 부산시가 주최하는 북극산업 컨퍼런스가 잇따라 마련되고 오후에는 전국 극지해설사 컨퍼런스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원은 내년 1월부터 재개되는 경륜 경주에 맞춰 최근 경영혁신 추진 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하고 경륜 경주 전국 송출 등 매출 확대와 인력 재배치 등 자구책을 강도 높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륜 투표소 무인화 추진과 함께 장외 지점의 고객 수용 확대, 경륜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통한 신규 수입원 장출 등을 모색하는 한편 명예퇴직 시행과 조직 개편 등도 단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운대구청이 지난해 직원들의 허위 출장비 수령을 적발하고도 올해 감찰에서 관련 항목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7월 자체 복무 감찰을 통해 물품 구매 조사를 핑계로 관내 출장을 신고하고 물품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방법으로 매달 28만 원 상당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 8명을 적발하고도 올해 자체 복무 감찰에서 허위 출장 항목을 모두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청은 올해 감사 항목이 많아 허위 출장 항목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만큼 춥진 않겠는데요. 휴일이었던 어제 아침부터 부산은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아침은 3.7도로 어제보다 더 높고요.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추위가 좀 풀린 대신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함께 국내 오염 물질도 쌓여서 중부 대부분 지방이 대기가 탁하겠고요. 부산과 울산도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키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습니다. 또 날이 갈수록 공기가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를 보이며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13도, 양산과 울산이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 중반까지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